난 너보다 부자다. 따라서 내가 너보다 더 잘난 인간이다. 난 너보다 부자다. 따라서 내가 너보다 더 잘난 인간이다. 라는 말은 거만하고 오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더 성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여기고 자신의 부가 인간적 가치를 입증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돈과 부의 축적이 정말로 우리 인간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일까요? 부의 축적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더 나은 물질적 조건에서 살아가며 사회적 지위를 얻습니다. 경제적 성공은 종종 그 사람이 성취를 이루었다는 증거로 간주되며 그 성공은 노력과 재능의 결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깊이 뿌리내리면서 경제적 부유함이 곧 인간적 우월성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 자신을 더 똑똑하고 더 성실하며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게으르거나 노력하지 않거나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절하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우월감은 사실 단순한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돈은 단순히 생존의 수단을 넘어 사람의 정체성과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자존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돈이 사람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부와 인간적 가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선 돈은 단순한 외적 요소에 불과합니다. 부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과정에는 가족 배경, 사회적 연결망, 교육 기회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즉, 돈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 나은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그 사람의 인간적 본질을 반영하지 않으며 단순히 외부적인 조건일 뿐입니다. 또한 성공의 기준은 돈으로만 측정될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돈을 통해 성공을 측정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삶의 성공은 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등 다양한 성공의 형태가 존재합니다. 돈이 성공의 유일한 기준이라면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돈은 사람의 성격이나 도덕성을 반영하지도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도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도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은 성격이나 인간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가진 외적인 자원 중 하나일 뿐입니다. 부와 권력은 많은 경우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더 많은 권력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부유하다는 사실만으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며 이러한 생각은 그들을 오만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 위에 두고 판단하며 다른 사람들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존경은 그 사람의 인격, 도덕성, 그리고 타인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력에서 비롯됩니다. 부와 우월감의 함정은 결국 자기 기만으로 이어집니다. 난 너보다 부자니까 내가 너보다 더 잘난 인간이다 라는 생각은 부를 축적하면서 사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부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내적인 성장을 잊고 물질적 성공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 진정한 행복과 의미는 그들의 삶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들은 점점 더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내면의 평화와 성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에 따른 우월감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이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배제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회적 계층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며 그로 인해 사회는 점점 더 불평등한 구조로 굳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됩니다. 진정한 성공과 인간적 가치는 돈만으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재정적 성과가 아니라 내면의 성장과 타인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자신이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에서 비롯됩니다.
부유한 사람도 겸손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가난한 사람도 강한 정신력과 도덕적 가치를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돈은 단지 사람의 삶의 일부일 뿐이며 인간의 가치는 물질적 자산으로만 평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논리적 판단을 통해 감상적인 생각과 헛된 생각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결론을 내리거나 그것에 좌우되지 않도록 우리는 바르게 추론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난 너보다 부자다. 따라서 내가 너보다 더 잘난 인간이다. 라는 불완전한 논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올바른 추론은 난 너보다 부자다. 따라서 내가 너보다 더 많은 돈과 재산을 가지고 있다. 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한 프랑스인 여행객의 헤이리 마을 경험, 반부자 정서. 사람들은 흔히 가난한 사람들보다 돈이 많은 부자들이 대부분 가정불화를 겪고 불행할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오순도순 화목하게 사는 재미가 부자들보다 더 있을 거라고 믿는다. 부자이면서도 화목하게 살고 공동체에서 존경받고 아이들까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세상 참 불공평하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만일 모든 부자들이 전부 이런 식이라면 정말 세상 살 맛안난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한 세상은 공평의 균형에 근거하고 있다. 즉, 많이 가진 부분이 있으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야 공평하다는 논리다. 어떤 사람이 부자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은 문제아의 가정불화를 겪고 있다면 세상은 공평하다고 말한다. 소위 반부자 정서는 부의 불평등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마약이다. 부자들은 불행하고 악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믿어야만 위로가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난하지만 인간적이고 거기에 사람 사는 재미가 있다고 믿어야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긴장이 해소되고 두 계층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부자들이 오히려 더 불행하다는 말을 들으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부자에게 가질 수 있는 적대감을 누그러뜨리게 된다. 그렇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게으름이 자처한 불행이나 불운을 정당화하고 참을 수 있게 만드는 상부적 신념이 필요하다. 한 영역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영역에서는 조금 모자라는 점이 있다고 믿어야 그래. 세상은 공평해야 하면서 마음이 편해진다. 사람들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면 촛불 시위 같은 것으로 저항하거나 체제를 바꾸고 싶어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얄밉기도 하고 부당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반부자 정서는 요즘같이 빈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계층 간의 갈등이 고조될 때 자주 등장한다. 이럴 때일수록 TV와 유튜브는 서민들의 삶을 집중 조명하고 그 안에 참 행복이 있다고 강조한다.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부적 신념들을 만들어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기꺼이 믿으라 하는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또 묘지로 가는 그날까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반 부자 정서가 있다면 부자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을 깔보는 반 빈자 정서가 있다. 부자는 빈자를 어떠한 경우에도 신뢰하지 않는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꼽히는 알렉산더 해밀턴은 당신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 재산의 불평등은 자유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런 불공평한 세상에서 때로 가난한 사람들의 오해는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의 도덕 규칙을 강화하는 데도 커다란 역할을 한다. 거기에 더하여 사후 영생의 종교를 받아들인다면 생명의 무상함도 떨쳐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머릿속에 천국을 그릴 수 있다면 설령 인생을 살면서 뜻밖의 횡재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더라도 자기 운명과 팔자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프랑스인 여행객이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우연히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오해로 진실을 깨우친 일은 매우 특이한 경우다. 어느 멋진 여름날 파주의 예술마을 헤이리를 방문한 프랑스인 여행객 하나가 튤립과 장미 그리고 밤의 냄새가 나는 향기로 가득 찬 멋진 집을 찾아 들어갔다. 여행객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프랑스어로 집주인의 이름을 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한국어로 나는 몰라라고 대답했다. 그 후 여행객은 마을에서 책이 가득 들어찬 서점으로 갔다. 동네에서 가장 큰 건물에 엄청난 책하며 농부의 장원이라는 값비싼 레스토랑까지 있는 것을 보고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었다. 그러자 다시 나는 몰라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객이 마을의 맞은편 공동묘지에서 장례식이 치러지는 걸 보고 구경꾼 가운데 한 사람을 붙잡고 죽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나는 몰라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여행객은 이렇게 외쳤다. 봐, 불쌍한 나는 몰랐시. 그 많은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내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죽어도 당신만큼은 누릴 수 있는데 수에 한 번, 그리고 차가운 가슴 위에 장미 가지 하나, 뭐가 다를 게 있단 말이오. 그리고 만일 그가 나중에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낄 일이 있다면 크고 멋진 서점과 값비싼 레스토랑, 그리고 작은 무덤을 가졌던 헤이리의 나는 몰라시를 생각하며 위로받을 것이다.